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정신병자 같은 시어머니의 과격한 행동에 고소장으로 대응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30대 동갑입니다. 며칠 전에 경찰서에 가서 시어머니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확실히 연을 끊겠다는 제 마음을 알려주려고요. 남편도 동의를 한 일이고 오히려 남편이 나서서 그렇게 하자고 한 일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외동입니다. 시댁과 친정은 집안도 비슷하고 남편과 저 연봉도 비슷합니다. 사이도 나쁘지 않고요. 첫째를 낳고 형편상 합가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50대 후반이시고 비교적 젊은 편이세요. 저는 3교대 일을 하는데 집안일과 육아 둘 다 열심히 했습니다. 복직을 했는데 둘째가 바로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쉽게 지치시는 분이시라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서로 배려하며 잘 지내려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도 집안일 육아 정말 잘해주셨고요. 집안일과 육아에서 가장 일을 안 한 사람은 시어머니였네요. 둘째를 낳고 첫째가 걱정이라 산후조리원 안 갔습니다. 첫째는 주로 시부모님이 돌봐주셨고, 둘째는 갓난아기이니 당연히 제가 돌봤습니다. 아이들 씻기는 것과 청소, 빨래, 저도 할 건 다 했어요. 대신 주방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방에서 하는 일은 시어머니가 맡으셨거든요. 둘째 낳고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들어간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밥, 미역국, 김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3일째는 쉰 미역국, 일주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는 외출하시며 사골 끓인 것이 있다고 먹으라고 하셨는데 먹으려고 보니 상에 있었습니다. 산모가 제대로 먹지 못하니 모유가 잘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말 화가 나 있는 상황이지만 시어머니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없어서 남편 퇴근길에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사가지고 오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남편이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싫었는지 이제 부엌 일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울면서 분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이 예뻐해 주시는 것은 맞는데 나에게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한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제대로 산후조리 하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남편과 어머니가 많이 싸웠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분가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분가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엄청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라고 시어머니한테 말을 할 때 강하게 말하고 따지듯이 말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가 얘기도 몇 번 했었다고 해요. 친정에서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왜 분가를 하고 싶은지 묻더군요. 갑자기 물어보셔서 그냥 젊을 때 분가해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같이 사는 것이 힘들 게 뭐가 있냐 물으셨습니다. 일도 하면서 집안일도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그 정도는 다 하고 산다고 하셨어요. 저는 별말 안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막말이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방에 있었는데 남편에게 쌍욕을 하면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혼해라, 나냐 쟤냐 선택해라, 다른 여자를 알아보겠다, 행실이 어쩜 저따위인지 쟤네 부모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을 참았다, 잠을 쳐 잔다고 시부모 밥을 안 차린다, 이런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친정부모님에 대한 얘기에 울컥해서 방에서 나가 시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나 일하면서 집안일하고 밥 차리고 임신도 했다고 했더니 자기 새끼 밥 준 것이 뭘 대단한 일이라고 떠드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왕비 대접해줬다고 하면서 본인이 애봐 준다고 했지 살림을 해준다고 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제 편에 서서 말을 했고 분가는 언제쯤 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당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짐 쌌습니다. 친정에 말씀드리고 신랑에게 일단은 친정에 가 있자고 했어요. 짐을 싸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주방에 가시는 건 하는 생각에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칼을 치우는 저를 따귀를 제대로 날리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막아섰고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물건 던지고 남편을 치셨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친정부모님 얘기도 서슴없이 하시고 결국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에 와서 남편이 큰 죄를 지었다고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가 지금은 정상이 아닌 것 같으니 여기 있으면서 천천히 분가를 진행하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문자로 미안하다고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본인이 분가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계속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본인이 저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 몸져 누워 계신다고 하더군요. 제발 와서 풀자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시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문자 내용 보여주고 어찌해야 할지를 상의했습니다. 나는 내가 맞은 것보다 아무 잘못 없는 우리 부모님 욕한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찾아가서 대화를 해봤자 또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 어머니와 확실히 정을 떼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시어머니가 저를 때린 것을 고소하는 것이었어요. 고소하려고 진단서를 끊으러 병원에 갔는데 외상은 시어머니가 물건 던질 때 맞아서 생긴 팔에 있는 찰과상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고소까지 했냐고 난리셨어요. 계속 욕해보시라고 협박도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남편에게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로 남편에게 저를 잘 달래보라고 하셨다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짓을 보니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섭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이제 자식 없는 셈 치고 사시라고 했대요. 며칠간 또 시어머니 저에게 문자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마음대로 분가해라, 손주들 얼굴은 보고 살게 해달라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반성문은 이제 판사에게 제출하셔야 한다고 답장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어머니를 이렇게 제멋대로인 사람으로 만든 외할아버님을 원망하시라고 했어요. 항상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많은 집에 막내딸로 자라서 외할아버님이 본인을 애지중지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뒤로는 저에게 문자를 안 보내셨습니다. 친정에 온 지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신랑이 살 집을 알아봤는데 괜찮은 집을 구하게 되어 저희 곧 친정에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 구하는 돈 도움 주시겠다고 했지만 신랑이 완강히 거절해서 은행이자 드리기로 하고 친정 부모님 돈 빌리기로 했어요. 본인 엄마인데 남편이 마음이 좋지는 않겠죠. 이렇게 해야 시댁과도 나중에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며 고소를 하자며 쓴웃음을 짓던 신랑 표정이 자꾸 생각납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사 준비 잘해서 아이들과 즐겁게 사는 것만 생각하려고 해요. 창피한 집안일 어디 가서 말할 곳도 없어 여기에 털어놓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신과 타인을 함께 괴롭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쓰니님은 듬직한 남편이 있으니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이번 사연은 처가 재산에 집착하는 남편이 싫다는 아내의 글에 대반전 남편의 글이 올라온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남편과는 동갑이고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 아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맞벌이 했었고요. 친정아버지 80 다 되어 가십니다. 39살 된 오빠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저희 오빠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빠는 저희 부부와 친정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살아왔어요. 성격이 좀 소극적이지만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취직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오빠는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7급을 준비했습니다. 7급 준비하며 2년여간 어느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7급은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며 9급을 준비한다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또 2년을 준비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놀고 먹던 오빠는 부모님 돈 빼서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 예쁘게 차렸다가 망했습니다. 그 뒤로 돈 벌 생각은 포기했는지 부모님 등골만 빼먹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저에게 오빠가 다시 사업을 하려 하냐고 묻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오빠가 남편에게 세금에 대해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해주시다가 제가 닥달했더니 부모님 명의로 돼 있던 상가 건물이 오빠에게 증여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증여세만 3억이 넘는 돈이 들었는데 이 증여세도 부모님이 내주시고 오빠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더 열받아 하고 있어요. 저희 몰래 오빠 이름으로 부모님 재산을 넘겨주신 것에 대해서 남편이 뭐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소송을 걸어서라도 우리 권리를 찾자고 하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말을 남편에게 듣기 전까지는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었지만 소송 얘기를 남편에게 듣고 나니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친정재산에 집착하는 남편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혼도 고려 중입니다. 남편의 항변글입니다. 윗글 쓴 사람의 남편입니다. 아내와 한동안 말다툼을 하다가 지쳐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는 중에 아내가 저에게 이 글에 달린 댓글을 보라고 하더군요. 댓글 전부 읽어보고 제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알라고 하면서요. 댓글을 전부 읽어볼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개 읽다가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글에는 중요한 얘기가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나면 대부분 돈 문제 아니면 섹스 문제 두 개밖에 없다고 하더니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할 때 양가에서 거의 같은 금액을 지원받고 결혼했습니다. 신혼집과 결혼비용 공평하게 반반했고 예물 예당 같은 잡다한 절차들 모두 생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주지 못하셨다고 지금까지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아내에게 시집살이 시키거나 하시는 일 전혀 없으셨고 아내는 본가에 명절 빼고는 거의 찾아뵙는 일 없습니다. 아내의 글에 보면 아내가 결혼하고 한동안 맞벌이를 했다고 했는데 아내는 결혼하고 3달 지나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모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는 있었고 아내는 모아놓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저는 전혀 따지지도 않았고 따질 마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대출 없이 시작해 아이 하나 키우며 외벌이로 생활을 해도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더 모을 수 있었죠. 아내가 말한 대로 얼마 전에 형님이 저에게 세금 문제를 상의하더군요. 세금 문제를 상의한다기보다는 장인어른의 상가 건물을 본인이 증여받았다는 것을 저에게 통보하기 위해 저를 불렀다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하는 말이 증여세를 얼마를 냈는데 세무사가 일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형님은 제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보며 웃는 표정으로 저를 약올리듯 신나게 얘기하더군요.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출가 외인이니 아들인 본인이 부모님 재산을 증여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아내 단속 잘해서 집안에 시끄러운 일 없도록 하라고 말하더군요. 처가 재산 장인 장모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당황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하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당황을 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 결혼 후에 처가에 빌려드린 돈이 2억 가까이 됩니다. 형님이 장사한다고 상가 건물을 담보로 받았던 대출금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고 이자만 갚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이자 갚고 생활비로 충분하겠지만 저희에게 빌린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처가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형님을 만났을 때 형님에게 그럼 제가 빌려준 2억 가까이 되는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본인이 빌린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하신 일이니 부모님께 물어보라 했습니다.
워낙 현금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아닌데다 전 재산을 형님에게 증여해 주신 상황인데 장인어른이 무슨 수로 제가 빌려드린 돈을 갚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 아내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가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냐고 성질을 부리면서 처가 재산에 그렇게 악착같이 집착을 하냐고 하고는 저에게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실망이나 마나 내가 한 달 용돈 40만 원 쓰면서 외벌이로 모은 돈인데 그 돈을 돌려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하는 말이라고 했더니 아내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저를 처가 재산에 욕심이나 부리는 양심불량으로 몰아갔습니다. 내가 내 돈을 받겠다는데 뭐가 양심불량이냐고 했더니 우리가 결혼하고 모은 돈인데 저 혼자 모은 돈이냐고 하더군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그럼 그 돈 나는 못 받는 것이냐고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주시면 받고 아니면 못 받는 것이라더군요. 부모님한테 빌려준 돈에 집착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하더니 처가에 재산 있는 것을 보고 빌려준 것이냐 하길래 맞다고 했습니다. 재산 있어서 못 받지는 않을 것 같아서 빌려준 것이라고 했더니 순수한 마음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실망이네 어쩌네 하는데 정말 아내가 정상인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나 불러서 증여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척 하면서 재산은 자기가 다 가질 것이니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욕심을 부린 적도 없고 그냥 우리가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아내가 그냥 이혼하자 하더군요. 그러자 했습니다. 집은 양가에서 반씩 도와줘서 산 것이니 반으로 나누면 되고 처가에 빌려준 돈은 결혼 전에 내가 모은 돈도 있고 결혼 후에는 외벌이로 모은 돈을 합친 돈이니 8대 2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아내는 처가에 이틀 동안 아이 데리고 가 있더군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울며 빌더라고요. 아내의 바뀐 태도에 또 한 번 당황했네요. 저는 이제 다 필요 없다고 아이는 키우기 싫으면 내가 키울 테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난 이제 소송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는 알고 보니 친정에 가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왔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너희는 먹고 살만하고 오빠는 능력이 부족하니 재산 증여해 주신 것이라고 아내에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빌린 돈은 집 살 때 보태준 돈이랑 비슷하니 그냥 그런 줄 알고 욕심내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아내는 저와 이혼한 후가 막막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혼할 것이라고 아내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에게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혼하고 내가 집값의 반만 받으면 저는 처가에서 받은 것이 없으니 우리가 빌려드린 돈 받을 자격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내가 계속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이지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습니다. 소송이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형님에게 재산이 모두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나 했을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갔고 지금까지 처가에 거금을 빌려주면서까지 잘해온 제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실망한 것은 평생 갈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괴롭습니다. 아내가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이혼 소송도 할 것이고 장인어른이 돈을 돌려주시지 않으면 장인어른에게도 소송할 생각입니다. 처가에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었더라도 아내가 저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가지만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는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상의하기도 창피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정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돈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인가요? 처남이 받은 재산 몇 년이나 지키고 있을까요? 곧 말아먹고 나몰라라 하면 장인장모 모셔야 할 것 같은데 외면하기도 어렵잖아요. 게다가 자존심까지 많이 상하셨는데 남편분께서 얼른 발을 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아내가 명절에 혼자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가 아내의 대반전 사이다 글이 올라온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내내
와이프와 설전을 벌이다 합의가 안 되어 답답해서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본가에서는 이형제 중 맞이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제가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 기간은 2주 정도 되는데 출장 기간 안에 명절이 껴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명절 전날 시댁에 가서 다음날 차례 지내고 점심에 친정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남편 없이 자기 혼자 시댁은 왜 가야 하냐고 다짜고짜 감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와이프 하는 말이 출장을 가지 말고 함께 시댁을 가던가 아니면 자기 혼자는 시댁에 안 간다고 명절 내내 친정에 있겠다고 합니다. 한 번씩 와이프의 독특한 발상에 놀랐던 적이 많았는데 그런 때마다 본인 생각이 상식이라는 식으로 말해서 경악을 하게 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시댁에 가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맏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을 안 가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여기는 대한민국인데 말입니다. 아내의 글입니다. 윗글을 쓴 사람의 와이프입니다. 남편이 앞뒤 정황 모두 생략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글을 썼네요. 그런데도 오히려 남편을 욕하는 댓글이 더 많네요. 남편은 자기 글을 여자들이 더 많이 읽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해도 시대가 바뀌었는데 당신이 캐치를 못하고 아직 옛날 사고방식을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했는데도 아니랍니다. 본인의 말이 맞고 제 말이 틀렸다고 합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마찰도 많고 감정이 상한 것도 많았습니다. 다 말하자면 글이 길어질 것 같아 결혼 전 이야기는 넘어갈게요.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만도 그렇습니다. 저와 동서가 어머님과 함께 제사 음식 다 하는데 결혼하고 첫 제사 때 저도 함께 제사를 지내는 줄 알고 남편 옆에 서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어딜 여자가 제사상 앞에 서냐고 하시면서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는데 정말 눈물 날 뻔했습니다. 그날 제사 끝나고 밥을 먹는데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친정에서는 며느리와 딸도 제사를 함께 지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게 무슨 해괴한 집안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며느리도 제사를 함께 지냈다고 친정아버지께 들었다 했더니 너희 아버지가 뭘 잘못 알고 하신 말씀이라고 또 한 번 면박을 주듯이 말씀하셨어요. 정확히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집안이 어쩌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 후에 시아버지께서 제 말이 맞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집에서는 제사 때 여자도 절을 하고 술을 올리고 그랬다고 하셨어요. 그 사실을 시아버지도 이제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시어머니 때문에 감정이 다 상했고 시어머니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분이 아니신데요. 만약 이때 시어머니가 본인이 잘 몰라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이었다면 이번 명절에 남편 없이도 시댁에 가겠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사람 면박을 주듯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서보다는 저에게 더 심하게 그러시고요.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몰라서 잘못을 하면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어머니가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입에 개거품을 무는 사람 정말 매력 없습니다. 대하기 힘들고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 욕먹을까봐 꾸역꾸역 시댁에 갔습니다. 가서 말없이 일만 했습니다. 말 한번 잘못하면 또 감정 상할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요. 남편은 제가 위에 적은 일들 일어날 때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배워가는 과정이라며 제가 적응하면 마음 편해질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나요? 본인만 잘났고 본인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에게 누가 맞출 수가 있을까요? 친정오빠가 저 결혼하기 전에 몇 번 말했어요. 남편 없이 시댁에 가는 거 아니라고요. 새언니가 혼자 우리 집에 온 거 본 적 있냐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남편 없이 시댁에 간 적은 없지만 저 혼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더 심하게 하실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명절에 혼자 안 가겠다고 남편에게 말한 것이었어요. 이런 일들은 왜 빼먹고 글을 적었냐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명절에 시댁에 안 간다고 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일이라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을 욕하는 댓글이 더 많냐고 했더니 그건 여자들이 더 많이 읽어서 그렇다네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에요.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지만 저는 이번 명절 시댁에 안 갈 생각입니다. 아내 추가 글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지난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고 친정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로 남편이 출장이라서 저는 친정에 갈 것이라고 똑똑히 말씀드렸고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저에게 엄청 화를 내더군요. 전에 올렸던 글에는 적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적지 않았는데 저는 남편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집안일은 제가 80% 이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입니다. 비싼 아파트는 아니어도 방 2개 있는 매매가 4억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남편은 결혼할 때 집 형편이 안 좋아서 모은 돈 6천 해왔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며느리 도리를 안 했다며 저를 닥달하길래 이 얘기도 다 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여긴 대한민국인데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을 안 가냐고 해서 대한민국의 상식이 바뀐 지가 언젠데 조선시대 얘기를 하고 있냐고 말했어요. 당신은 8, 90년대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집도 해주고 내가 연봉도 당신보다 높은데 무슨 헛소리냐고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버렸습니다.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제가 남편 자존심을 배려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이라서 며느리가 명절에 남편 없이도 시댁에 가야 하는 것이라면 그건 대한민국 남자가 집도 해오고 외벌이로 자기 가족을 풍족하게 살도록 벌어올 때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집은 내가 해왔고 맞벌이로 내가 돈을 벌고 있고 집안일까지 내가 거의 다 하는 상황인 것은 모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명절에 당신은 우리 집에 가서 제사 음식 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잡일 다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야 우리 집에서 당신 사람 대접해주지 해온 것은 쥐뿔도 없으면서 양심불량짓거리 하면 당신 때문에 나도 우리 부모님께 사람 대접 못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내 남편이니 당신 때문에 내가 하찮은 취급을 받는 것은 감수하겠지만 나중에 태어날 아이까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 없을 때 이혼하자 했어요. 당신은 그야말로 몸만 왔으니 몸만 나가라고 시댁 스트레스와 시댁 편드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니 이혼 사유는 당신과 당신 집에 있으니 억지 부릴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태도를 바꿔서 이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뭘 이혼까지 들먹이냐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꼬리 내리더군요.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를 공개망신 주고 싶어서 글을 쓴 사람을 제가 어떻게 믿겠냐고 친정에도 다 알리면 우리 아빠와 오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막장까지 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하자고 했어요. 며칠 동안 남편은 저에게 계속 잘못했다고 빌고 있네요. 며칠 전에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일은 남편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각서를 써가지고 오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나를 감정 상하게 한 것들 나에게 찾아와서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는 각서 적어서 주라고요. 이것들 전부 이행되지 않으면 당장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잘못했다고 알겠다고 하는데 대꾸도 안 했어요. 남편이 각서는 써주었고 어제 시어머니 전화하셔서 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그동안 말을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바쁘다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퇴근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사과 전화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사과하고 각서 쓰라고 분명히 말했다고요. 제가 말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이혼할 생각입니다. 남편의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처가 잘 만나서 고맙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자기가 잘나서 처가에서 집도 해주고 그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이 기회에 남편과 시댁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과 몰상식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알려주던지 아니면 이혼하던지 할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적으면서 생각이 더 정리가 되었네요. 무슨 일 있으면 또 후기 남기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능력 있는 며느리 똥군기 잡으려 했나 봅니다.
모자른 신랑에게 강하게 나가신 거 참 잘하신 것 같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저는 사촌 예비 형부가 사촌 예비 처제인 쓰니님에게 싸구려 같다고 주사를 부려서 멱살 잡아 쫓아내며 가족들 다 함께 응징을 해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2년 사귄 남친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의 아니게 제가 사촌 언니를 파혼하게 만들었네요. 언니는 저에게 괜찮다고 네 덕분에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게 된 것이니 저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사촌 언니는 매사를 좋게만 보는 사람이니 속상하면서도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준 것은 아닌가 해서 신경이 많이 쓰여요. 사촌 언니는 어려서부터 저와 함께 자랐습니다. 저보다 5살 많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고 언니는 오빠가 하나 있어서 여자 형제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저와 언니는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이모네 집과 저희 집이 가까웠던 것도 저와 언니가 친자매처럼 지낼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죠. 학원 다녀와서 부모님 퇴근 전까지 동생과 둘이 있을 때 언니는 저희 집에 와서 라면도 끓여주고 맛있는 볶음밥도 해주고 암튼 저에게는 제2의 엄마와 같은 언니입니다. 한참 예민하던 사춘기 때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따로 옷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나마 제가 외출복으로 가지고 있던 옷들이 거의 사촌 언니가 함께 가서 골라준 옷이었습니다. 엄마가 사다 준 옷은 뭔가 모르게 촌스러웠고 대학생 사촌 언니가 골라준 옷은 예뻐 보였거든요. 제가 부모님께 짜증을 내거나 혼나면 와서 저를 달래주고 부모님께 사과를 하게 만드는 역할도 언니가 해주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화가 나더라도 언니가 달래주고 사과를 시키면 하게 되더라고요. 작년부터 언니는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그전부터 좋은 사람과 연애 중이라고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언니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믿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 했을 때 좋은 남자 만나서 언니가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기대감과 언니의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쁠까에 대한 설레임으로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2주 전 주말에 사촌 언니가 예비 신랑을 소개해 준다고 해서 제 남친까지 넷이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네요. 술자리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비 신랑이 저에게 치마를 왜 그렇게 짧게 입고 다니냐고 묻더군요. 회사에도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하는데 대답하기 민망하더라고요. 회사에는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데 사적인 모임으로 외출하거나 할 때는 제 취향대로 옷을 입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의 예비 신랑이란 사람 하는 말이 아, 좀 직업이 그쪽 같아서요.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사촌 언니와 저는 모델 같은 직군에 있는 사람 같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언니는 맞아. 우리 동생 예쁘지? 근데 직업이 모델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대놓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화류계 쪽에서 일하는 사람 같다고요. 이런 말을 해서 언니가 예비 신랑에게 화를 냈고 저와 남친도 기분 더러웠지만 곧 결혼할 사람들인데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좀 있다가 언니는 화장실을 갔고 제 남친은 전화가 와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언니 예비 신랑이 또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20대 후반이면 홍기가 꽉 찬 나이인데 왜 그런 치마를 입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쪽 싸구려처럼 보여요. 저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언니와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지만 초면에 너무 무례한 발언을 하는 것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옷 입는 스타일은 내 취향인데 당신이 참견하고 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이러면서 박수를 치며 비꼬듯이 말하더라고요. 언니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저에게 표정이 왜 그러냐고 해서 언니 예비 신랑이 했던 말을 얘기해 주었더니 그게 할 소리냐고 막 뭐라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자기가 그런 말을 언제 했냐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좀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취한 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더 화가 났습니다.
제 남친이 자리로 돌아왔는데 언니가 제 남친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언니 예비 신랑이 "아,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장난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제 남친이 화가 나서 무슨 일이라도 날까봐 말리고 있는 동안 언니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그 사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인간은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사촌 동생 편을 들어주냐고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촌 언니를 노려보더니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언니가 따라 나가려는 것을 제가 잡았어요. 무슨 일 날까봐 무서우니 오늘은 그냥 우리랑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과 함께 언니를 집에 데려다 주고 저희도 집에 들어갔어요. 다음날 이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남친과 함께 집으로 올 수 있냐는 것이었어요. 이모 말투가 너무 심각해서 왜냐고 묻지도 못하고 알겠다고 대답하고 남친에게 연락해서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모부가 언니에게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삼자 대면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언니 예비신랑도 부르고 저희도 이모네 집으로 간 거였습니다. 그 예비신랑이란 인간은 그 자리에서도 기억이 안 난다는 핑계를 대며 저에게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다고 우기기에 제가 똑똑히 들었다고 했더니 "아, 그럼 내가 그런 소리를 했다 치고 기분 나빴다면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기분 더 나쁘게 하더라고요. 이모는 그 사람에게 그 태도가 뭐냐고 하시고 이모부도 화가 나셔서 이게 사과를 하는 태도냐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결혼 날짜를 잡고 처제에게 그따위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언니는 됐다고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한다고 했더니 그때서야 그 예비신랑이라는 사람 저 자세로 저에게 잘못했다, 기분 풀어달라 하더군요. 이모부가 "니놈이 어제 주먹으로 탁자를 쳤지만 결혼 후에는 주먹으로 마누라를 칠까봐 결혼 못 시킨다 이놈아. 당장 나가!" 하시는데 한 번도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이모부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네요. 그때 결혼해서 따로 살던 사촌 오빠가 이모네 집에 도착했는데 이모부가 당장 나가라는 소리에 언니 예비신랑 멱살을 잡아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형님 형님 하면서 끝까지 술 핑계를 대려고 하는데 사촌 오빠가 진상 부려놓고 술 핑계 대는 게 니네 동네에서는 아직도 통하냐? 꺼져. 다시는 우리 땡땡이한테 연락도 하지 마. 그렇게 예비신랑을 내쫓고 이모랑 이모부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하고 좀 있다가 이모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언니가 걱정됐어요. 착하기만 한 언니가 파혼해서 혼자 마음 아파할까봐 걱정돼서 전화했더니 언니 목소리가 의외로 밝았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했더니 언니는 너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언니가 나이가 좀 많지만 이렇게 예쁜데 또 좋은 남자 만나면 된다고 말하는데 역시 우리 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언니가 파혼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기도 한데 주변에서는 제가 언니를 구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들 하네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평상시에는 자기 생각도 말 못하면서 술만 먹으면 터프가이가 되는 덜 떨어진 인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촌 언니가 쓰니님에게 진짜로 고마워할 일인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연은 집안 재력의 차이로 이별을 준비하다가 대반전을 경험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아이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양가 집안의 차이로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는 여자분의 사연을 읽고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판단은 상대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에요. 신랑은 저에게 20대 후반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만난 지 2년 만에 받은 프로포즈였죠. 처음 신랑이 사귀자고 할 때 우리 둘 다 나이도 있고 적당히 만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때라서 신랑의 사귀자는 제안을 몇 번 거절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저 혼자 성숙한 척하고 있었던 것이죠. 20대 후반에 가볍게 사귀면 어떻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면 어때요?
가볍게 사귀다가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아니다 싶어서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저도 신랑을 마음에 두고 있어서 사귀자는 제안에 거절하는 말을 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직설적으로 거절은 못하고 빙빙 돌려 거절하는 말을 했죠. 그런데 제가 몇 번 거절을 했는데 저에게 신랑이 다른 소리 말고 그냥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신랑의 진실된 마음과 저를 향한 일관된 태도에 앞뒤 못 가리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시부모님께서도 저희의 교제 사실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인상이 참 좋아 보인다 하시며 저를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 신랑도 저희 집에 인사 한번 가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이 남자 놓치면 평생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 신랑과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가의 너무나 다른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 저희 엄마에게 신랑을 소개해 준다는 생각만 해도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공무원이세요. 작년에 퇴직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퇴직 전이셨고 시어머니는 선생님이세요. 신랑의 외가는 교육자 집안이세요. 반면에 저희 집은 정말 보잘것없는 집입니다. 아버지는 수시로 저에게 돈을 요구하시고 엄마가 일하셔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집이었죠. 이런 저희 집과 인연을 끊을까도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엄마가 마음에 걸려 결단을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모질지 못해서 집에 돈 갖다 바치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랑에게 저희 집, 저희 상황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피하기도 했지만 저희 집에 대해 알게 되면 신랑이 저를 떠날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은 그 남자와 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부모가 허락을 하겠냐고, 너만 상처받고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도 제가 계속 신랑을 정리하지 않고 있으니 친구들은 저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더 상처받기 전에 얼른 끝내라고요. 남자도 불쌍하다고 얼른 놔주고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라고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서 저도 신랑을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바로 헤어지게 되지는 않잖아요. 한동안 괴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헤어지라고 조언을 넘어서 저를 혼내기도 했습니다. 신랑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저를 다시는 안 보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이 어떤 집인지 궁금해 하시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물어보셨는데 그때마다 신랑이 뭘 그런 걸 벌써 묻냐고 대응해 주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제가 저희 집을 오픈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준 것이었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가 한 명 있어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별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하더군요. 그 정도 고민했으면 됐다고, 더 이상은 고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좋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단점은 고치려 할 일이지 단점을 당당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고치려 해도 고칠 수 없는 단점이라면 상대에게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도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상대에게 맡기면 된다고, 찔에 겁먹고 내가 판단해서 상대로부터 도망치면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된다고 말을 해주는데 회사 동료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신랑에게 저희 집 실정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신랑은 진지하게 다 듣더니 웃더라고요. 고작 그까진 일로 지금까지 고민했냐고 하면서 사랑하면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결혼하는 세상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신랑은 나랑 결혼하고 싶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를 가지면 된다고 하면서 나머지 일은 자기가 다 해결할 테니 너는 식장이나 알아보고 신혼여행지나 고르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희 상황에 대해 신랑에게 털어놓고 눈물의 이별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저도 모르게 신랑을 따라웃게 되더라고요.
며칠 뒤에 신랑이 자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신랑을 따라갔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힘든 상황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저에게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잘못이 아닌 것으로 아직 어린 네가 반성을 하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며 이 엄마 아빠가 다 막아줄 테니 너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그날 숨쉬기 힘들 정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결혼하는 것에 괜한 어깃장을 놓았는데 저희 엄마는 하다 이제 딸의 앞길도 막으려고 한다며 아빠와 이혼을 하겠다 하셨어요. 집안꼴 보는 것이 지겹다고 거의 연을 끊듯이 나가 살던 오빠가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는 것을 도와서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생략할게요. 부모님의 이혼 소송 중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주석에는 외삼촌이 엄마와 함께 앉아주셨어요. 시부모님은 모든 것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해해 주시는 것을 넘어 결혼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상처받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셨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거예요. 난리치며 저와 신랑을 반대하던 친구들은 결혼식 직전까지 참 말이 많았습니다. 약점 잡히고 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다. 지금은 그래도 결혼하면 시집살이로 고생만 하다가 이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참 많았습니다. 제 앞날에 대한 저주로까지 이어지니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웃기지들 말라고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만 결혼해야 하냐고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갈등이 적긴 하겠지만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고요. 너네들도 잘난 남자 보면 기를 쓰고 결혼하려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 없다고 사람 무시하는 분들 아니시니 내 걱정 말고 너희들 앞날이나 걱정하라고 했습니다. 조언해주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냐고 어쩌고 하길래 제가 말했어요. 너네가 처음에는 조언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질투가 나서 안 좋게 말하는 것 같다고요. 나는 좋은 시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 테니 이제 내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지금까지도 저희 시부모님은 한결같으세요. 저희 엄마도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십니다. 저는 친정으로 인해 신랑이나 시댁에 민폐를 끼치게 될까봐 처음에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저희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혼자 벌어서 혼자 사시니 넉넉하지는 않아도 힘들게는 살지 않고 계세요. 결혼 전에 마음속으로 신랑과 맞벌이를 해도 내가 집안일 다 하고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겠다고 결심했는데 처음에 저만 집안일 하는 것이 시아버지께 걸려서 신랑과 집안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저 일도 안 시키려 해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수세미 뺏어서 설거지하고 그럴 정도였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 초심을 잃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신랑과 시댁의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신랑에게 저희 집에 대해 털어놓았을 때 신랑이 저를 떠났다면 저는 한동안 힘들었겠지만 금방 괜찮아졌을 거예요. 신랑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후회가 남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근데 혼자 잘났다고 혼자 판단해서 신랑에게 우린 안 된다고 하며 헤어졌다면 착한 신랑과 저 둘 다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제 사정을 알고 결혼을 반대해서 서로 상처받고 헤어지게 되었더라도 저 혼자 판단해서 신랑과 헤어진 것보다는 후회가 덜 남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제 경험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솔직하게 상대에게 털어놓고 둘이 함께 판단했으면 합니다. 제 친구들은 저 신혼 때도 제 결혼 생활 잘못될까봐 참 걱정 많았어요. 나중에 참다 못해 친구들에게 만날 때마다 시부모님에게 예쁨 받고 사는 것을 자랑하고 신랑과 알콩달콩 사는 것을 자랑했더니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과 연락 안 한 지도 몇 년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친구들이 저에게 조언이랍시고 신랑과 헤어지라고 했던 말들도 제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까봐 걱정되어 했던 말들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오랜 친구들이라 아쉽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글을 쓰다 보니 제 과거를 털어놓은 글이 되었네요.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쓰니님이 그만큼 좋은 분이라서 좋은 신랑 만나 결혼하게 되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적과 동지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더군요. 친구들은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명절에 시외가에 가지 않는다고 결혼할 때 해준 집값을 돌려달라는 시모에게 사이다 발언을 하고 연 끊고 살고 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되었고 7살, 4살 두 딸이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결혼 과정을 적어야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적습니다. 저는 38살입니다. 선 보고 5살 많은 남편과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신혼집 해주겠다고 했는데 시댁에서는 예단만 잘 보내라고 해서 현금 예단 5천 보내고 돌려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돌려받는 금액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셨고요. 시댁 친척들 이불과 한복 따로 해달라 해서 3천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해준 집은 그 당시에 4억 7천이었고 30평대입니다. 시댁에서 혼수 목록 적어주는데 혼수만 대략 1억 들었어요. 어찌되었든 남편에 비해 적게 해갔고 서로 사랑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결혼이었기에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되어 첫 명절에 친척분들 앞에서 예단 적게 해왔다고 시부모님이 면박을 주셔서 혼자 어린 나이에 엄청 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부모님에게 마음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나 봐요. 두 번째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점심 먹은 뒤에 친정에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시외가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명절 전날 형님은 저녁에 왔고 시댁에서 차례 음식 제가 거의 다 했는데 명절 당일 시외가에 가서 자고 다음날 친정에 가라고 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렇게는 못하겠다 했어요. 나도 친정에서 부모님이 기다리신다고 친정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 엄청 서운해하시고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나서서 자기도 시외가 가서 자고 친정에 가니까 저보고도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시 외할머님은 명절 말고 다른 날 따로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이 한 번만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시외가에 가서 인사드리고 친정으로 가기로 했었죠. 그런데 막상 시외가에 가보니 이모님들 외삼촌들 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하다가 친정 못 가고 기다리게 되어서 밤 9시까지 시외가에 잡혀 있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나중에는 늦었으니 자고 가라 하시더군요. 신랑에게 사촌들 전부 올 때까지 기다렸고 너네 사촌 누나 친정에 올 때까지 나는 왜 친정도 못 가는 것이냐 따졌습니다. 신랑은 미안하다 했지만 시부모님께 우리 가겠다고 말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친정 가겠다고 직접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엄청 서운해 하시면서 저희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날 친정으로 가는 내내 신랑에게 난리쳤습니다. 사촌 신우들이 친정에 올 때까지 나는 왜 친정에 못 가냐? 시어머니 친정까지 내가 내 친정도 못 가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 외할머님의 아들, 딸들, 손주들, 증손주들까지 북적대고 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였는데 꼭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냐? 얘기하다 보니 복받쳐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다음 명절부터는 시댁에서 차례만 지내고 바로 친정에 가겠다고 했고 신랑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다 봤으면서 다음 명절이 다가오니 신랑은 개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며느리 예뻐서 자랑하려고 시외가 가자고 하는 것이라는 둥,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는 둥 하면서 당분간만 자기 외가에 인사를 가자고 하길래 시외할머님보다 우리 부모님이 오래 사신다는 보장 있냐? 네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우리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외할머님보다 먼저 가시는 일 생기면 너는 네 목숨으로 내 한을 풀어줄 것이냐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애틋한 분들이면 명절 아닌 평상시에 찾아뵈라고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면서 명절에 괜히 되도 않는 자존심을 세우냐고 엄청 뭐라 했습니다.
신랑이 순하기는 해요. 그때까지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때 명절 때도 전날 가서 일 다 하고 다음날 차례 지내고 아침 먹고 신랑에게 눈치 주는데 신랑이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신랑이 쭈뼛쭈뼛 일어나니 시아버지께서 더 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신랑을 확 째려봤어요. 신랑에게 텔레파시로 이거 해결 안 되면 너랑 이혼이라고 전했더니 신랑이 처가에 가야 한다고 나섰더라고요. 시부모님 그때 씁쓸한 표정이었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밉살 맞아 보였는지 몰라요. 그 다음 명절에도 똑같은 기싸움이 있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로 며느리돌이 어쩌고 하시면서 결혼할 때 해준 집값을 달라고 하셨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에게 시어머니가 집값 내놓으라더라 했더니 신랑도 광분하더라고요. 신랑이 여기저기 대출 알아보고 모은 돈 끌어모으고 했는데 4천 정도 부족했습니다. 친정에 얘기했더니 당장 빌려주셨어요. 신랑이 시부모님께 집값 보내드리고 집 받을 때 증여세는 우리가 냈으니 이번에 돈 보낸 거 증여세 내시라고 했어요. 신랑이 저에게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함께 갚아나가야 할 빚이니 집 명의도 저와 공동명의로 해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집값 돌려드린 것에 대한 서류 만들어서 공증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와 계속 신랑이 통화하고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이렇게 하냐고 하시더군요. 잘못한 게 없어서 이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값 돌려드렸으니 이제 예단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의절을 하자는 소리로 들린다고 하시길래 맞다고 했습니다. 예단비 받으면 연락할 일도 없고 찾아뵐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 뒤에서 조장질을 하냐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남편이 그러자고 해서 나는 따르는 것뿐이니 잘 얘기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값 돌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들에게 전쟁 선포하신 것인데 부모 자식 간에 먼저 시작하신 것은 어머님이시라고 우리 탓할 생각 하지도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 전화하셔서 다시 집값 돌려주신다고 하셨지만 신랑이 안 받겠다 했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결국 예단비는 돌려받았는데 집값 돌려드린 것을 공증받아 놓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시부모님과 연락하지 않고 살았어요. 형님이랑만 연락하며 살았는데 형님과는 가끔 안부나 묻는 정도입니다. 저희 아이들 태어났을 때 형님 통해서 시부모님 오신다고 하시는 것을 신랑이 거부해서 못 오셨어요. 제가 형님에게 아이들 사진은 보냈으니 형님이 시부모님께 보여드렸겠죠. 요즘 들어서 형님이 말하기를 시부모님이 저희 얘기를 많이 한다고 보고 싶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신랑은 영원히 자기 부모 안 보고 살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시간도 많이 지나서 화가 났던 것도 무뎌지고 해서 좀 마음이 약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예전 일들 생각나면 속에서 천불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한참 예쁠 때인 손주들 못 보시는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여운 생각도 들어요. 복잡하네요. 여러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쓰니님이 참 착하시네요.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참 괴로운데 말이죠.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